소금,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이로운 물질일까요? 오늘은 소금에 대한 모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입니다. 된장, 고추장 등 장 문화와 절임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금 섭취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암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짠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짙어지면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그 이유는 혈액 속에 나트륨량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몸속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몸속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금 과다 섭취는 뇌경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단백뇨가 증가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단백뇨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혈액 속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면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위암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트륨 하루 섭취 권고량인 2000mg을 넘겨 과하게 짜게 먹는 습관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하게 섭취하는 것만큼 아예 섭취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분명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조건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길일까요? 무염식, 저염식 식단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부전, 부정맥 같은 심장병 환자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나트륨이 우리 몸속 혈액량과 심박수를 조절하는 데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죠. 나트륨을 통해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로 유지되어야 세포 안팎으로 영양소들의 적절한 교환이 이뤄집니다. 더불어 나트륨은 체액의 산도를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돕습니다. 소화액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소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섭취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일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이는 나트륨 2000mg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무려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물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각종 장이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 찌개나 국을 먹는 습관에서 비롯한 탓도 있지만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과 화학적 합성 복합 조미료 등을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급격하게 줄이려는 노력보다 좋은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식습관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식에 양념을 할 때 조미료 대신 마늘, 양파, 생강 등 자연 재료를 통해 감칠맛을 내도록 신경 쓰면 조미료를 통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염 간장, 저염 소금, 저염 된장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넣어 짠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성분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 제공량 기준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는 약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갈비탕 1700mg, 자장면 2400mg, 김밥에는 약 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자주 먹는 생크림빵 하나에도 무려 2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에서 소금 함량을 구하려면 나트륨에 2.5를 곱하면 되는데요. 라면을 예로 들면 라면 한 봉지의 소금량은 5g입니다. 라면 한 봉지를 다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다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외식을 자주 한다면 횟수를 줄이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스프 양을 적게 넣고 음식을 만들 때 소금보다는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으로 짠맛을 내는 게 보다 도움이 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그 함량이 소금의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찌개나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만약 국물을 줄이는 습관이 힘들다면 국그릇 자체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혹 소금이 건강에 이롭다는 이유로 따로 소금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몸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과 별개로 몸이 알아서 0.9%의 농도를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몸에 염분이 부족하다면 그건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필요한 양만 남기고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나트륨 농도 조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체내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평균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금물 등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소금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어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보관만 잘하면 몇 년이고 먹을 수 있죠. 소금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이 비추고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눅눅해지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금을 부식시킬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 대신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에 보관하면 좋은 품질의 소금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바른 식습관을 통해 항상 건강한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